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컷오프를 당하는 이수진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이후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것도 모자라 지지자들에게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있어 수준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도 아닌 이재명 지지하시면서 악성 문자 보내시는 분들 오해를 풀어드린 이후에도 어거지 문자 댓글 다는 그런 나쁜 일 하지 마시기 바란다.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 알아보고 악질 문자 보내세요 제발. 그리고 제가 며칠 당해봤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억울하고 폭력적인 댓글이나 문자로 자살을 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억울한 죽음이 있을 것이기에 약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는 끝까지 추적해서 법적 대응을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총질하고 지지자들에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그 의지로 왜 그동안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에게는 그 매운맛을 보여주지 못했을까요? 진즉부터 이런 집념으로 잘 싸워줬다라면 지지자들의 평가도 또 의원들의 평가도 지역 민심의 평가도 달랐을 것이고 컷오프 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제 민주당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이 시간 이후로 아예 신경을 끄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비판도 애정이 있을 테나 하는 거니까요. 왠지 국힘당에 러브콜을 받고자 이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지금 대다수 기레기들은 민주당이 공천 갈등으로 마치 분열이 일어나길 바라는 심정으로 제목 장사질 정말 난리도 아닌데 어제 TV조선에 야당 내분 격화, 홍익표, 추미애 이현주 서울 공천 땐 못 참아 일부 친문계 탈당 조짐이라는 제목 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고위와 전략공관위 등의 추미애 전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을 수도권에 전략 공천할 경우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고 두 사람이 대구나 부산 등 험지로 나가주는 것이 맞다. 수도권에 공천할 객관적 이유도 없이 시스템 공천을 파기한다면 공천 의결 때 사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냈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이면 월권이죠. 그런데 TV조선의 이 같은 보도에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우리 당의 공천에 마치 큰 갈등과 내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 아니다. 이재명 대표와 저를 비롯한 우리 당 지도부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 당 또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열린 태도와 상대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해결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민주당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와 저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모두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민생 회복이라는 이번 총선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뜻을 굳건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민주정당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이 말인즉슨 TV조선의 보도가 제목 장사를 통해 민주당의 분열 격화가 심각한 것처럼 보도하긴 했지만 그 내용은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민주혁신회의는 시스템 공천에 대한 원내대표 월권으로 특정 인물을 겨냥한 부적절한 개입을 중단하고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 이 공천 작업이 끝날 때까지 또 임종석 실장 문제를 두고도 당분간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차이가 분명해지고 있다. 1, 2주 정도 지나면 한 차례 고비를 넘기게 될 것이다. 민주당 공천이 국민의힘의 사천과는 다르다는 이해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8년 전 정해진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과 윤재욱에 의한 당무 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을 굳혔다. 민주당 공천에는 지도부의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 민주당 의원 평가와 경선에는 당원과 주민, 동료 의원 등 아래로부터의 평가가 주로 작동한다.
사천 제도화를 자랑하는 국민의힘은 물론 정당 민주주의 기본도 안 된 제3지대는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 없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께서 진통 속에서도 경선을 선택하고 또 그 결과에 승복하고 계시다. 국민은 여전히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원하고 계시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전통대로 진통을 극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당 안팎으로 공천 문제를 두고 민주당을 흔들고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고 해도 업그레이드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힘당이야말로 검사 독재 정권답게 사천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지요. 아직까지 현역 의원이 탈락한 사례가 없습니다. 해서 지금 국힘당 당사 앞은 삭발로 또는 항의 시위로 난리도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 막아보겠느라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사천한 경우는 일찍이 없었지요. 조용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금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번 총선은 반드시 윤석열 정권 심판이 되는 그런 총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김민석 의원은 매일 출퇴근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는데 그 과정을 통해 확인한 바는 민심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공천과 관련한 여러 보도로 여론의 등락이 나타나지만 정권 심판을 바라는 민심 구도가 그대로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론 조작을 통해 또 기레기들을 앞세워 홍보하고 조작한다 해도 이제는 안 통합니다. 자, 한편 어쩌면 이원석 검찰총장 윤석열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와 이원석이 중앙지검장 송경우의 인사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교체하자는 의견을 밝혔지만 이원석은 차라리 나를 문책하라 라고 강하게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윤석열 사단의 일원인 송경우를 왜 교체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시는 것처럼 송경우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해 왔습니다. 윤석열의 말을 잘 들었던 그런 인물인데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 처리가 되면 곧바로 김건희 사건을 무혐의 처리로 끝내야 하는데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김건희 사건 괜히 무혐의 처리했다가 나중에 독박 쓸 수도 있는데 함부로 처리 못하죠. 기록이 다 있는데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원석은 윤석열이 했던 것처럼 법무부에 정면 도전을 한 것이고 윤석열의 정면 도전을 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세게 들이받으면 잘하면 윤석열처럼 곧바로 국힘당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과연 그 정도의 배짱이 있을런지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지켜봐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